네, 친절한 경제씨입니다.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가 낯선 청취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단체 소개부터 해주시면. 네, 워낙 한국 사회에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만이 아니라 플랫폼, 프리랜서, 그리고 해고자, 실업자 이런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조직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이 안정돼 있어야 되는데 또 네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이 안정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불안정한 상황이 되게 많으니 비정규직이 대표적이지만 초단기 노동자도 그렇죠. 불안정이죠. 네, 또 네네. 해고된 분들 물론이고 그런 것을 철폐해 나가는 없애 나가는 운동 단체에서 네네. 상근을 하시는 분이시군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정이란 단어가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유연이라고도 쓰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유연하면 되게 있어 보이고 꼭 해야 될 것 네,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네. 네. 음. 자, 그러면 우리 김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 단체에서 일하셨던 거죠? 이 단체에서 일을 한 거는 2002년부터인데요. 네. 비정규직 운동을 시작한 거는 99년도부터입니다. 99년부터 이를테면 노동운동이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노동운동을 시작한 거는 90년부터니까요. 90년부터. 네네, 30년이 90년부터 조금 90년대에는 그럼 네. 어떤 일을 하시다가 90년대에는 그 일하는 현장에도 있었고요. 공장 그리고 이런 데요? 그 네. 이후에는 계속 이런 네. 노동 문제를 연구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단체에 있었습니다. 네, 노동 관련 단체 또 네네. 노동운동 단체 이런데 그러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떤 계기로 노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평생의 직업으로 삼게 되셨는지 물론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하면서 네. 살긴 합니다만 노동에 대한 일은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는 노동 문제는 워낙 일상의 문제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누구라도 경험하고 누구라도 일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일인 거죠. 네. 그런 점에서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무수히 많은 노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일주일 넘어가고 있는데 국회 시정연설에서요. 네. 3가지 개혁을 강조했는데 연금, 교육 그리고 노동이었습니다. 근데 추상적인 단어가 나열돼서 글로벌 네. 스탠다드라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노동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일단 시정 연설에서 했던 노동 개혁, 윤석열 정권식 노동 개혁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많이 걱정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네, 것이다. 해야 될 것은 어떤 건데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보통 지금 노동 문제에서 뭐가 제일 심각할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일단 좋은 일자리가 너무 없다. 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겠죠.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 이제 모두가 다 확인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는 위기가 딱 되니까 취약한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지는구나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 때 근로기준법 같은 최소한의 기준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노동자들이 더 어렵게 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 문제가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제였고. 그런 게 이제 해야 할 네네. 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이 다치고 죽으니까 이 문제를 또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보통 노동 문제가 심각하구나. 노동 정책이 필요하구나라고 얘기하면 주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산재를 줄이겠다 이런 정도 얘기도 안 하나요? 산재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하죠. 그런데 산재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로 안전 캠페인을 한다거나 또는 안전을 위한 장구를 스마트 기술 설비 이런 거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전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의 산재는 대부분 재래형 산재라고 얘기하거든요. 떨어지거나 끼거나, 건설 노동자들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재래형 산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안전 산업을 발전시켜서 뭔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장구 같은 게 좋아지면 네네. 좀 더 안전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죠. 건 아닌가요? 네. 장구가 좋아지면 당연히 안전해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번에 이제 발전소에서 산재가 많이 나서 네. 김용균 군도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거기에 안전을 지키려면 시스템을 많이 바꿔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발전소가 하는 건 뭐냐면 CCTV 같은 그러니까 감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런데 CCTV는 그거는 네. 재해를 막지는 못할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기는 하겠지만요. 네.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기술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안전하게 기계를 바꾸거나 설비를 바꾸는 거라면 이제 의미가 있는데 네네. 스마트 기술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이제 감시 시스템이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기술이거나 이런 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게 문제인 거죠. 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네네. 우려할 만한 대목은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 이제 눈에 띄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제 워낙 정책이 많긴 한데 세 가지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이제 어떤 제일 눈에 방향으로요? 띄는 정책입니다. 일단 이번에 국정과제를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그러니까 네.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자율적으로 됐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안 됐으니까 처벌을 강화하자고 한 건데요. 약간 네. 잘못 들으면 두 손 놓고 있겠다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번에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법령 개정을 통해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서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나쁘지 네.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되게 좋은 네,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총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똑같은 말로 입장을 냈어요.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입장을 냈는데 실제 내용은 원청이라든가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법을 만든 건데 원청의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거나 또는 최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 이사를 선임하면 원청의 책임을 면해달라.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면해달라. 이제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네. 실은 이제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정부의 이제 방침도 이것에 가까워 보이는 게 그 문제입니다. 김혜진 활동가 입장에서는 네. 지금 애써 만든 그것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도 네.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하시는 거고요. 또 두 네. 번째는요. 해서 안 될 일을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두 번째가 보십니까? 이제 그 노동 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근데 그건 정말 그냥 지나가다 한 말 아닐까? 120시간을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네. 실제로는 120시간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제목이 이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는 제목으로 선택권은 노동자가 국정과제가 갖는 있습니다. 건가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네. 쉽잖아요. 근로시간 선택권이라고 써 네.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가 갖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갖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네, 이번에 보니까 이제 내용을 쭉 살펴봤거든요. 여기에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 기간을 뭐 확대한다든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한다든가 이제 말이 다 어렵죠. 네. 근데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랑 노동자가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 오늘은 20시간 합시다. 라고 합의를 하면 20시간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인데 20시간이나 일을 한다고요? 네네. 뭐 그런데 물량이 막 쏟아지면 그렇죠. 이때는 급히 뭐 잠을 좀 덜 자서라도 일하자. 그렇죠. 네, 합의만 하면. 그렇죠. 네. 합의를 하면 그렇게 하자는 거고 그런데 20시간이면 8시간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8시간 넘어서는 부분은 나중에 좀 쉬고 싶을 때
네. 초과 근로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싸게 부려먹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문제는 아. 그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제조업을 생각을 해보면 제조업에 있는 한 노동자가 나는 오늘 20시간 일하고 싶어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 그렇게 말하면 네. 그럴 수 없죠. 너 그럴 수 어떻게 없죠. 20시간 일하니? 네네. 이런 반응이 돌아오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흐름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인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는 오늘 20시간 일할래? 나는 뭐 다음 날 쉴래? 그러니까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권은 회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노동자와 회사가 직접 이제 합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하면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로자 대표가 회사랑 오늘 합의했으니까 오늘은 20시간입니다. 물론 20시간까지는 안 하겠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뭐 거죠. 12시간, 13시간 일도 네네. 큰 문제죠. 또 하나는 네. 삶이라는 게 보통 아침에 일하고 뭐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 때 일을 멈추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삶이라는 게 평온하게 예측 가능하게 가야 그럼요. 되잖아요. 예. 저녁 약속도 있을 수 네네, 있고 좀 맞습니다. 쉬어야 되고. 네.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그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법을 보면 무조건 오늘 당장 하는 게 아니고 뭐 얼마 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긴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노동자들이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휴가를 가고 싶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계획을 멀리 세우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사실 대기하는 상태가 있어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예측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랜 시간 일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요. 사람 죽어요. 잘못하면. 그럼요. 맞죠. 네. 현재 그 정부도 노동 시간을 규제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한국에서 이제 과로사를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산재를 인정하는 기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주 60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 52시간 이러면 되게 적게 일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9시간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면 주 52시간 됩니다. 네. 주 60시간이라는 건 거기에 더해서 토요일도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정도 일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산업재해가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네.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세 번째까지만 네. 말씀해 주시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심각한 건데 이제 임금 체계를 세대 상생 임금 체계로 바꾸겠다라고 이름을 잘 하는 짓네. 건데 세대 네. 상생. 네. 네. 쉽게 얘기하면 호봉제 대신에 그러니까 직무 성과급제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되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 호봉제는 문제니까 직무 성과급제 하자는 목소리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직무 성과급제라고 하면 대부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니라 다른 노동 다른 임금이라는 거예요. 네. 당신들은 임금이 다르니까 이거는 임금을 적게 받아도 돼. 당신들은 요 정도의 가치의 임금을 하니까 당신들은 임금을 적게 받아야 돼라고 하는 거를 계속 강조해 왔었던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동을 동일하게 하면서 동일한 임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임금의 격차, 임금의 차별을 확대하는 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혜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하여튼 말은 근사하게 상생하고 네네. 특히 상생도 세대 상생이니까 네네. 지금 50대 이런 사람들 때문에 20대가 일자리를 잘 못 얻고 그러니 네. 좀 나눠야 되고 함께 살자 이렇게 얼핏 들리지만 그렇죠. 조금만 들어가 보면 상당히 황당한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반노동적인 정책들이 네네. 지금 펼쳐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네요. 네네. 근데 청취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친절한 경제시, 경제 문제를 다루는데 앞으로는 꼬박꼬박 이렇게 김혜진 불완전 죄송합니다. 불완전 노동철폐연대 활동가님 모시고 노동 얘기도 꼬박꼬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노동이 위기여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만남이었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